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죠? 네. 따뜻한 날씨 속에서 이게 겨울인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 겨울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교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감님께서는 북일교당에서 있는 효장단 입취임식 설법이 있으셔서요. 북일교당에 가셨습니다. 법회 보시고 오후에 종법사님 신년 할애 때 함께 해주실 것이고요. 저희 김성재 부교무는 청년 마음훈련이 중앙중도훈련원에서 4박 5일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 훈련 요원으로 함께 하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예해보 앞쪽에 있는 대종교 교단품 4장 법문이 있습니다. 이 법문을 함께 먼저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해보 첫째 장에 있는 교단품 4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적응하여 보면 대개 그 특성이 각각 다르나니 특성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 허다한 법 가운데 자기가 특별히 이해하는 법이라든지 오랫동안 견문에 익은 것이라든지 혹은 자기의 의견으로 세워놓은 법에 대한 특별한 관념이라든지 또는 각각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별한 습성 등을 이루는 것이라 사람이 각각 자기의 성질만 내세우고 다정한 동지 사이에도 촉이 되고 충돌이 생기기 쉽나니 어찌하여 그런고 하면 사람이 그 익히고 아는 바가 달라서 나의 아는 바를 저 사람이 혹 모르거나 지방의 풍속이 다르거나 신구의 지견이 같지 아니하거나 또는 무엇으로든지 전생과 차생에 익힌 바 좋아하고 싫어하는 성질이 다르고 보면 나의 아는 바로서 저 사람의 아는 바를 부인하거나 무시하며 심하면 미운 마음까지 내게 되나니 이는 그 특성을 너른 견지에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꼭 허물이 있어서만 남에게 흉을 잡히는 것이 아니니 외도들이 부처님의 흉을 8만 4천 가지로 보았다 하나 사실은 부처님에게 잘못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요 그 지견과 익힌 바가 같지 아니하므로 부처님의 참된 뜻을 알지 못한 영곤이라. 그런즉 그대들도 본래에 익히고 아는 바가 다른 여러 지방 사람이 모인 대중 중에 처하여 먼저 사람마다 특성이 있음을 잘 이해하여야만 동지와 동지 사이에 서로 촉되지 아니하고 포섭하는 덕이 화하게 되리라. 네. 대종경 교도한품 4장 말씀이었습니다. 송동련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께서 소와 염소라는 아주 짤막한 시를 쓰셨는데요. 이 소와 염소는 같은 과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같은 듯 하다가도 다른 듯 한데요. 이제 소가 아기 염소에게 그랬대요. 소가 아기 염소에게 쬐끄만한 게 건방지게 수염은 또 그 뿔은 뭐람. 그러자 아기 염소가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네. 채, 아저씨는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 덩치 아지도 엄마 하고 울고 있잖아요. 라고 하는 짧은 동시가 있습니다. 네.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해놓죠. 예. 아기 염소에게 너가 아직도 어리고 그러는데 무슨 수염이나 있고 그 뿔이 있냐. 그랬더니 아기 염소는 질세라. 아유, 그 아저씨는 그 큰 덩치에 아직도 엄마 하고 울고 있으니. 네.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염소는 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소는 소가 낼 수 있는 울음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는 거죠. 근데 염소가 바라봤을 때 소는 그렇게 울고 있고, 또 소가 바라봤을 때는 이 아기 염소가 아직도 어린 것이 수염이 나 있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너는 왜 그러냐? 아니, 아저씨는 왜 그렇게 웁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로 살펴봤을 때는 개인이나 사물 등이 지니고 있는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어떤 특별한 성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살펴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장면에서 나타나는 개인적인 지속적인 행동 또는 특정적으로 반응해 보이는 그런 경향을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염소와 소처럼 저희들이 그 특성을 바라볼 때 그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내 잣대로, 내 눈높이로,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대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다른데 틀리다. 너가 한 것은 틀리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특성이 다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을 때 내가 맨날 첫날 고민을 해봤자 그것은 나의 괴로움밖에, 내가 지옥 생활을 하는 것은 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특성이 다름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고쳐나가고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내가 끌어안고 있는, 내가 만들고 있는 지옥에서 사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고스란히 그것은 온전히 나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이 교단품 4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함께 만나고 있는 우리 원불교 1위 교당 도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정답게 은혜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정다운 도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첫 번째는 상대방에게는 나와 다른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죠. 네. 일랑성 쌍둥이조차도 너무나도 다른 몇 개 이상의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쉽게 간과하고 살아가고 있죠. 너는 나와 같아야 돼.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도 이래야 돼. 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금과 설탕이 있죠. 네. 소금이 설탕에게 그랬다고 합니다. 너는 너무 끈적거리고 주관이 없어. 네. 그랬더니 또 설탕이 소금에게 넌 너무 거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찬에 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하고 또 설탕이 필요한 자리가 있잖아요. 소금과 설탕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모습을 볼 때 아까 소가 염소를 바라보듯이 염소가 소를 바라보듯이 설탕이 소금을 바라보듯이 소금이 설탕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너는 틀렸어. 너는 아니야. 너와 나는 달라. 하지만 너가 쓰일 때가 있고 내가 쓰일 때가 있는 것처럼 그런 각각의 자리가 그 자리에서 하는 역할이 있는데 우리는 그 역할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금과 설탕은, 소와 염소는 내 인생의, 내가 만들어 놓고 있는 내 인생의 조연자가 아니라 그 나름대로 그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주인공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이리교당 교도님들 한 분들은 다 자기의 주인공으로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 동지와 한 도반과 점심을 먹기 위해서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그 식당을 가고 있었습니다. 여유롭게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동지가 야, 밟아! 어서 밟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봤더니 앞에 신호등이 이제 노란불에서 빨간불이 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동지는 저 불을 빨리 지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서 밟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밟았을까요? 멈췄을까요? 저는 밟지를 않았습니다. 네, 딱 정지선에 서서 탁 서 있었더니 그 옆에 있는 동지가 야, 이 신호가 있으면 또 몇 분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뭐야, 빨리 밟고 가야지. 그러면서 확 저에게 핀잔을 주면서 자기는 운전을 할 때 앞에 신호가 어떻게 변할지 다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야, 그 동지의 말을 듣고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응, 그래. 그렇게 하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도 그렇게 빨리 급하게 속도를 내지 않아도 그 식당에 가서 충분히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되고 저 나름대로의 그 계획 속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다 그 앞에 신호등까지 생각을 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모든 것을 그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옆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동지의 모습을 제가 알고 있는 그 동지의 과거의 모습을 잠깐 신호를 대기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계획적인 친구입니다. 뭔가를 딱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되는 도반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내가 만일 그런 도반의 그 특성을 알지 못했다면은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좋은 사이로 지내오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 도반과 친한 사이였고 교역에 나와서도 그 도반과 함께 문답간정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는 도반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을 해 나가면서 알게 되는 많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반과 나는 이런 부분이 다르고 이런 부분은 같아서 함께 가고 있는 우리가 성불재중의 그 서원을 향해서 걸어 나가고 있는 이 모습은 같지만 그 과정이 이 친구는 반듯하게 계획하에서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친구였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다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안 순간 그 친구를 원망하지 않고 이 친구는 왜 이래? 에이, 다음에는 같이 불편하니까 안 가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는 이런 부분이 있었지라는 그 특성을 알게 되니 그 친구의 아닌 모습을 만일에 보게 되더라도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수용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주 접하다 보면 자주 가깝다라는 그 이유로 그 상대를 함부로 하게 되거나 상대의 특성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특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 다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만나게 되는 인연들과 대하는 일들 속에서도 은혜를 나누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특성을 인정해 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특성을 알았다면 그 상대방의 특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첫 부교무로 발령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때 부교무로 발령을 받았을 때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이 간사로, 여학생이 간사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주임교무님과 저와 세 사람이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오다 보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죠? 예. 지금 한참 멋을 부리고 싶고 한참 바깥 세상에 눈이 가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 시기를 살고 있는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제가 참 많이 이게 조금 화도 많이 내고 못한다고 막 혼도 많이 내고 그랬었는데요. 어느 한 일을 맡겼었는데 이 친구가 그 일을 나는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래서 하루는 간사님, 제가 하라고 부탁한 일을 왜 안 하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교무님, 내일까지 기한을 주셨으니까 제가 내일까지 꼭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요 하고 있었더니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여름 훈련을 앞두고 그 아이들과 할 수 있는 그 일정표를 크게 예전에는 전지로 이렇게 쓰고 하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걸 하나 크게 만들어 봐라 라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사가 이제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자를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칸을 탁 재면서 아주 그냥 정교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꼭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참 꼼꼼하게 하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대로 두고 그 다음날 교무님 다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너무나도 정말 컴퓨터로 출력한 것처럼 반듯하게 한눈에 잘 볼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온 겁니다. 네. 그랬더니 제가 그래 마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조금 느리게 일을 하는구나. 자기가 주어진 일을 언제까지 해라 라고 하면은 끝까지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는 애구나. 내가 괜히 중간에 닥달을 하고 왜 빨리 안 하냐? 이렇게 하면 저 친구가 하고 싶은 마음을 사라지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 그러죠. 자녀들한테 그러시죠. 야, 청소해!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나고 하고 있는데 엄마가 청소해라고 하면 청소하기 싫죠. 예. 저희들도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교감님께서 이거 해 그러면 그런 마음이 나듯이 왜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어른들께서 막 뭐라고 하면은 하기 싫은 마음이 날까요? 예. 그런 저의 그런 마음들을 되돌아보면서 이 친구는 이렇게 이 친구가 잘하는 부분, 네. 조금만 인정을 해주고 살려주는 말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친구가 아주 큰 인물로 잘 자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친구가 조금 느리게 하고 천천히 하고 더디게 한다고 해서 자꾸 닥달을 하고 못한다, 혼내고 이러다 보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던 신심을 갈아지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후로는 제가 조금 한마디 날려고 하더라도 참고 하면서 그 친구를 살려줄 수 있는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금방금방 되는 거는 아니죠. 내가 노력을 하면 그 친구도 받아들이게 되고 인정을 해주면은 내가 이걸 잘하는구나 하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그러시죠? 교감님께서 잘하십니다. 저희가
참 잘하시네요. 네, 열심히 하십시다. 이러면 기분이 좋으시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함께 있는 옆에 도반들, 옆에 있는 계시는 이 단원님들께도 단회를 하시면서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 교도님들께서 정말 부족하고 이렇게 실수투성이인 저를 보고도 아유 우리 교무님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해주시니까 제가 어느 때는 내가 정말 잘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함께 살고 있는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 여기서 만나고 있는 우리 교도님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 특성이 다름을 인정해주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은혜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 특성을 알고 특성을 인정해주고 난 뒤에는 소통을 해야 된다입니다. 소통. 이 세상에는 몇 가지의 언어가 존재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 수만큼의 언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사람 수만큼의 언어. 감타오님의 언어가 있고요. 제타오님의 언어가 있고요. 법다오님의 언어가 있고요. 이 한 분 한 분의 그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외국말을 할 때 통역을 해주시는 통역사분이 있죠. 예. 그 영어로 이야기했을 때 한국말로 통역을 해주고 한국말로 얘기를 했을 때 영어로 통역을 해줍니다. 그 통역사들은 어떤 마음으로 통역을 할까요?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상대가 내 언어로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언어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 상대방이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해를 못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고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우리가 쉽게 단절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안 보면 되지, 말 안 하면 되지. 그러나 우리는 원불교 공부를 하고 있는 저희들은 이 소통의 언어를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은혜로운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우리 교도님들 감기 걸리지 마세요. 건강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래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에이 무슨 또 저런 나를 간섭하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내뱉는 이 말, 내가 하는 이 행동 하나로 인해서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 소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계행은 소승으로 지키고 세상의 교화는 대승으로 하여서 소승과 대승을 병진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상대에게는 대승의 정신으로 나와 다른 특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알아차리고 그 특성을 인정해 주면서 소통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소승으로서 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승으로 관리를 할 때 그 방법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특성은 제대로 살려나가고 내가 버려야 할 특성은
깨끗하게 제거해 나갈 줄 아는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공부는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무념 공부로 해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특성을 알아차리고 상대방의 나와 다르다는 특성을 인정하고 서로 소통을 해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가는 길은 유무념 공부에 있다. 왜? 왜 유무념 공부에 있을까? 내가 그 사람을 다름을 인정할 때 멈출 수 있는 공부. 내가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졌을 때 상대방의 특성을 알아차리고 상대방의 특성을 인정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불쑥 내가 하던 관습대로 내 업력과 습관에 끌려서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다운 도반으로 은혜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도반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도반들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특성을 인정하고 그 특성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길을 찾아가는 빠른 길은 유무념 공부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뭐든지 잘해. 나는 이 세상에 못하는 것이 없어. 라는 생각을 잠깐 접으시고 상대방이 나와 다름을 알고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소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다운 도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은혜로운 평등 세상이 되어서 함께 낙원 세상에서 즐겨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와 다른 상대를 보며 괴로워하는 것은 장미꽃에게 너는 왜 연꽃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성을 알아주는 것은 교화의 첫걸음이면서 이해의 시작이고요. 인정을 해주는 것은 화합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통을 연습하는 것은 불공을 실천하는 것이죠. 네. 우리 오늘 함께 하신 이리교단 교도님들 다시 한번 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많은 특성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언어로서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의 특성을 하나하나 인정해주고 살아가는 서로 소통 능력을 갑으로 가질 수 있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염원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마치기 전에 제가 잠깐 오늘 있게 되는 신년 할애에 대해서 몇 가지 공지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 시간이 끝나면 총부에서 신년 할애가 있습니다. 11시 30분부터 점심 식사가 시작이 되고요. 1시 반부터 진행이 되지만 저희 버스가 운행이 됩니다. 갈 때만 버스가 운행이 되니까 가실 때 버스에 많은 분들이 타고 가셔서 오늘 저희들을 위해서 맛있게 준비해주고 있는 떡국을 꼭 드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교구는 좌석이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강원교구와 중앙교구가 함께 신년 할애를 하는데요. 중앙교구는 좌석이 배치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 교도님들께서는 왼쪽 사회석에 있는 사회석, 총부를 가면 사회석 아시죠? 네, 사회석 그 라인 쪽 뒤쪽에 함께 앉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층에서도 앉을 수 있고 다른 자리에도 앉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 교단 교도님들께서 함께 모여서 오늘 종법사님 신년 법문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석 라인 쪽 3대가 함께 모이는 그 좌석 뒤편으로 해서 함께 앉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신년 할애가 끝나면 각 교당별로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네. 종고사님께서 기다리셨다가 한 교당 이렇게 사진을 찍어 드리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차례가 강원교구 다음에 저희들 차례거든요. 저희 교당 차례거든요. 그러니까 강원교구 사진 찍을 때 딱 준비를 하고 계셨다가 1위 교당 나오세요. 그러면 빨리 나오셔서 종고사님께서 많이 기다리지 않고 저희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그러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신년 할애를 통해서 또 스승님의 훈증을 듬뿍 받고 또 활기차게 2월을 시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실 때 승합차 세대만 운행을 하게 됩니다. 승합차 세대만 운행을 하게 되는데 타는 장소가 총부가 복잡하다 보니까 박물관 쪽에 주차를 하려고 합니다. 예, 조금 힘드시더라도 역사박물관 아시죠? 예, 역사박물관 쪽으로 걸어오시면 모현동 방향과 영등동 방향과 교당 쪽으로 올 수 있는 그 새 승합차를 운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교도님들께서는 박물관 방향으로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앉는 좌석은 어디 쪽이라고요? 네, 사회작석 그 뒤쪽으로 해서 앉아주시고요. 승합차는 어디서 타신다고요? 역사박물관 있는 쪽에서 타십니다. 네, 그리고 종고사님 사진 찍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빨리 움직이셔서 함께 사진을 찍어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